사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토론을 하셨고 또 크게 이렇게 이견들이 많이 제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실제로 발제하신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런 내용 중심으로 그래서 좀 약간 추가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 속에서 오늘 대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보건의료비 연간 증가율도 제시해 주셨지만 이 고령사회 또 곧 이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의료나 돌봄 비용이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치매 환자나 또 장애인들이 고령화되면서 노인 장애인 외래 진료비가 뭐 1.5배 정도 더 부담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이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수가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보건복지 부분 저희가 이제 OECD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건 굉장히 오래전 한 10년 전부터 이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이제 증가를 주장하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임상의사 수 비율이 상당히 이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 그런데 아까 이 기자님께서도 토론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이제 근거를 대는 통계들이 상당히 다른 입장에서 다른 통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통계는 매우 객관적이기 때문에 논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통계를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장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 통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OECD 통계를 통해서 임상의사 수가 우리나라 굉장히 적다라는 이제 그래프를 왼쪽에 보여줬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사실 증가율을 가지고 의대 입학 정원 늘릴 필요 없이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얼마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이런 통계들이 인용되는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대부분 말씀하셨듯이 의사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는 매우 타당하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의료 인력들의 과부담, 그로 인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지역 격차 이런 문제 나왔는데요. 1인당 그에 반해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나 병상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부족한 그 현재의 상황에서 또 이런 과도한 의료 이용률을 본다면 그 질적인 부분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저희 객관적인 자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최근과 같은 그런 재난 상황에서 더욱더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너무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의료 인력이 공공재이냐 아니냐라는 논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재로 기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에 비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의료 인력을 늘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발제자께서 굉장히 다양한 신규 보건 직종이 도입돼야 되고 또 의사 인력의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또 의료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부분에서 그 왼쪽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률을 보면 지금 이제 흑백 화면에선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제대로 되어 있나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요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비율이 상당히 좀 그 왜곡돼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다른데 보면 요양병원이 약 5 내지 1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50%를 훨씬 더 상회하는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병원과 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실 이제 비용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양시설 같은 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오히려 더 치료의 필요도가 높아야만 되고 비용이 더 부담되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왜곡돼 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높고 이용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요양 케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많은 욕구들이 더 고비용 병원에서 해소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인력을 늘려야 하는가 부분에서 신규 보건의 직종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많은 시범 사업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마음건강주치의, 뭐 장애인 건강주치의도 있고 또 마을의사, 마을주치의, 서울시 같은 데는 보건소의 건강돌봄팀에 마을의사가 있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실제로 1차 의료에서 이제 뭐 GP 형태의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역 공공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제 되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같은 데 작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일반 의원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좀 진료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주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정책에 공감을 하고 또 참여해 주시는 의사분들이 계세요, 지역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주치의 제도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 사업 굉장히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전체적인 방향이 좀 더 공공이나 1차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좀 확산됐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요양병원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역화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료 재정의 문제나 전달 체계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탈시설이나 탈원이 불가능한 현재 지역사회 인프라나 재가 의료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병원에 과도한 의료 비용,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미 이 커뮤니티 케어를 해왔던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다학제적인 팀 접근이 잘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적인 보건의료진을 확충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역 안에도 이런 협력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함께 이렇게 그 통합적으로 의료진의 역할들을 기능적으로 분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다학제적인 보건의료 협업 체계가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 커뮤니티 케어의 그 시범 사업 안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시험해보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퇴원 후 재가 복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이제 퇴원을 지원하는 지역 연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의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좀 줄이고 그러면서도 포괄적인 건강관리라든가 요양 케어, 재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는 이런 방향 속에서도 저희가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를 좀 구분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그 심리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보면 마음 건강 주치 말씀도 이렇게 드렸지만 저희가 그 심리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의 그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이제 정신건강 증진이나 또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를 좀 케어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내가 굉장히 우울증에 좀 걸린 것 같다, 요새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요게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심리방역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역 안에서 이제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사실은 또 이제 신체적인 질환뿐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건강을 돌보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료진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또 함께 공공정신의료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좀 더 포괄적인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이라는 것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국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거고 특히 이번 정부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전략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안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 의료 인력 정책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미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함께 논의해 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이런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이해관계 집단 중심으로 가서는 역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공공사회 정책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뿐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좀 더 공공사회 정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미래사회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기 위한 좀 국가의 강력한 그런 역할 그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